천년을 넘게 살아온 이무기조차 두려워하는 존재 팔척귀.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궁궐을 짓누르는 무형의 저주. 살아 숨쉬는 공포 그 자체. 키 8척에 달하는 거대한 형상. 사람의 얼굴을 지녔지만 그 속에 깃든 건 한도, 원망도 아닌 파멸 그 자체였죠. 그런 팔척귀는 한때 궁을 지키던 무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화에서 드디어 팔척귀의 모습이 나왔죠. 옷차림을 보면 궁궐에서 높은 관리나 무관 무사 쪽에 가까운 스타일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옷의 재질과 색감을 보면 옷이 화려하거나 비단으로 짜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튼튼하고 무게감 있는 천으로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이건 실물을 보는 무관이나 무거운 책임을 맡은 관리의 복장과 비슷해요. 허리띠를 보면 문양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그냥 하급 병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만 저렇게 장식 있는 허리띠를 할 수 있어요.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형태를 보면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서 이런 실용적인 옷은 보통 훈련도감 같은 군영 소속이거나 왕실 경호를 맡은 인물들이 입었어요. 머리 모양을 보면 긴 머리로 보아 살아생전에는 꽤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전투형 무관이라기보다 지휘관급이나 궁 수비대장 같은 직책을 맡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정리하자면 궁궐 경호를 맡은 중상급 무관, 예를 들어 별군직이나 수문장 또는 내금의장 같은 포지션, 또는 궁궐에서 외곽방어,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무관 관리로 볼 수 있어요. 왕가의 원한이 깊은 걸 보면 왕의 경호를 담당했던 무관이었을 거로 보여요. 그런 충성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자. 그러나 음모와 배신 속에 가장 믿었던 왕에게 버림받고 자신이 지키던 궁궐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품었던 원한이 수세월이 지나 팔척귀가 되어 돌아온 거죠. 한편 여리는 강철과 윤갑과 함께 팔척귀를 막기 위해 몸주신 의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의식에 필요한 건 단순한 신념이나 재물이 아니었죠. 바로 여리의 외할머니가 남긴 무구. 여리는 고향 산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할머니의 무구를 찾아 나섭니다. 촉촉한 이슬에 젖은 숲길, 세찬 바람 사이를 헤치고 여리는 드디어 풀이 무성하게 뒤덮인 곳에서 옛 무구를 찾아냅니다. 그건 마치 세월에 파묻힌 여리 자신의 운명을 다시 꺼내드는 순간 같았습니다. 여리와 윤갑은 스님께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누군가가 여리와 윤갑을 쫓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어디선가 느껴지는 살기. 여리와 윤갑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치지만 결국 붙잡혀 의문의 사내를 따라가는데 낯익은 사대부의 집 앞에 멈춰섭니다. 그 집 주인은 바로 최원우. 대체 최원우는 왜 여리와 윤갑을 불러들였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1화에서 윤갑은 왕의 밀명을 받고 최원우를 찾아갔었죠. 왕실의 힘을 보태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힘을 모아달라고. 최원우는 그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여리와 윤갑에게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 거죠. 최원우는 말합니다. 내 딸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 도와주겠다. 궁으로 돌아가려는 거라면 힘을 보태지. 여리와 윤갑은 최원우의 도움으로 다시 숨을 고르고 몸주신 의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밤, 여리는 무구를 꺼내어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윤갑은 장명루를 골라듭니다. 그리고 시작된 몸주신 의식. 여리야, 내가 너의 몸주신이 되어 든든한 너의 뒷배가 되어줄게. 천년을 기다려왔어. 여리는 망설임 없이 강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령, 그 경계를 넘는 단 하나의 인연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궁을 뒤흔들 저주와 맞설 준비를 마친 여리와 윤갑은 되돌아오는 길에 여리는 다시 귀신을 만납니다. 한쪽 다리만을 질질 끌며 다가오던 외다리귀. 그 한많은 귀신에게 여리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들었지? 이젠 편히 쉬어. 작은 손길이 수년 묵은 한을 풀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원우의 도움을 받아 여리와 윤갑은 다시 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궐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팔척귀의 기운이 궁궐 깊숙한 곳을 짓누르고 있었죠. 팔척귀는 풍산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악산 깊은 어딘가에서 또다시 팔척귀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풍산. 그는 여전히 궁궐을 뒤흔들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 희생양이 바로 영민대군. 또다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영민대군을 잡아먹은 팔척귀는 이번에 다시 원자의 몸의 빙의가 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리와 윤갑은 과연 다시 궐로 돌아가 팔척귀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강철은 수색이 묵은 저주 속에서 여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실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도 인간만이 품을 수 있는 거겠죠? 왕의정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깊은 두려움과 긴장이 숨어 있었죠. 이정은 여리에게 명령합니다. 팔척귀를 불러내라. 이번엔 끝을 보겠다. 여리와 강철은 숨죽인 궐 안에서 다시 한번 의식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단순한 몸주신이 아니라 팔척귀 자체를 괴멸시키기 위한 대의식, 금줄이 둘러쳐지고 구판이 벌어지기 직전. 그때 여리는 깨닫습니다. 이번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해. 팔척귀와의 최후의 승부. 인간의 의지, 귀신의 한, 그리고 신령의 힘이 맞붙는 순간. 궁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리, 윤갑, 강철, 그리고 다시 깨어난 팔척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50분. SBS 귀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두의 예고에서 또 만나요.